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행이라는 경험이 우리 생각이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도야마 시게히코의 어른의 생각법, 여기서 나온 이야기랑 또 관련 글들을 좀 보면서요. 왜 여행이 독창적인 생각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네. 익숙한 걸 벗어나는 게 어떻게 창조로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익숙함과의 결별? 네,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고요. 여행이라는 그 경험 자체가 우리 뇌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휴가, 그 이상의 의미를 좀 찾아보는 거죠. 자료들을 보니까 그 도야마 시게이코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독창적 사고에 여행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렇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네,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로 이어진다. 이게 근데 그냥 기분 전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맨날 똑같은 생활하면 생각이 좀 굳는다는 건 알겠는데 여행이 이걸 어떻게 딱 깨트려 준다는 걸까요? 도야마가 말하는 그 핵심, 그게 뭘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도야마 시게이코가 말하는 일상성 탈피라는 건 고정된 방식으로만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향, 뭐랄까 지식의 정체 상태 같은 걸 깨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식의 정체 상태요? 네, 매일 같은 환경에 있으면 정보가 그냥 쌓이기만 하잖아요. 근데 낯선 환경에 딱 가면 기존에 알던 정보들을 새롭게 막 조합하고 편집하도록 뇌를 자극한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지적 발효 과정이고요. 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지적 발효라니 표현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걸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아는 것들을 다르게 보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낯섦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뭐 길가의 핀 꽃, 건물 모양 이런 게 새롭게 보인다 이런 감성적인 거 말고 좀 더 다른 게 있을까요? 물론 그런 감성적인 자극도 중요하죠. 근데 인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낯선 환경은 우리 뇌의 자동 조종 장치를 꺼버립니다. 자동 조종 정치요? 네. 예를 들어 익숙한 길을 걸을 땐 거의 무의식적으로 걷잖아요. 근데 처음 가는 길에서는 온 감각이 막 곤두서죠. 맞아요. 긴장하게 되죠. 네. 이렇게 주의력이나 관찰력이 확 높아진 상태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아주 작은 디테일들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나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감상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패턴을 찾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인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다른 문화나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직접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시스템을 보면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구나.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네. 이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사고의 유연성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여행은 세상을 보는 렌즈를 여러 개 선물하는 경험 같아요. 그냥 투명 렌즈 하나만 끼고 살다가 갑자기 빨간 렌즈, 파란 렌즈, 노란 렌즈를 바꿔 끼면서 세상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와,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근데 여행하다 보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길을 잃거나 말이 안 통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빵 떠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이런 좀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오히려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게 참 역설적인데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통제력을 잃는 그 상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오히려요? 네. 편안한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던 어떤 생존 본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막 발휘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그 절박함 속에서 임기응변 능력, 또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요. 자신감. 네. 이 과정에서 얻는 그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이게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어려움을 마주할 큰 힘이 되어주죠.
듣고 보니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익숙한 역할이나 환경에서 딱 벗어나니까요. 맞습니다. 일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에서 딱 벗어나면 평소에는 그냥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내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성찰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죠. 네. 특히 자료에 언급된 그 요한복음 구절 있잖아요. 여행지에서 느끼는 이방인 같은 감각. 그러니까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은 듯한 그 느낌이 오히려 자신과 세상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시점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 그 성경 구절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여행자가 낯선 곳에서 느끼는 그런 일시적인 거리감 혹은 관찰자 같은 시선하고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런 외부자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비하고 또 돌아갈 일상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나갈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행에서 얻은 경험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기억, 감정, 만났던 사람들,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내면의 자산이 되고요. 또 이걸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때 새로운 영감으로 확장되기도 하고요. 물론 재충전을 통한 쉼의 효과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전환이나 휴가를 넘어서 우리 사고를 확장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아주 강력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도야마 시게히코의 말처럼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창조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꼭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잠시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동네 한 바퀴를 낯선 여행자처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일상 탈출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야만 여행자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 속에서 낯섦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이방인처럼 주변을 관찰하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태도를 의식적으로 연습한다면요.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끊임없는 발견의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